어느 날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놈이 왔다 갔어요. 옷이 사방 너지러졌어. 그냥 찍고 이건 뭐 말도 못했었어.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신고가 줄을 이어요. 범인이 누굴까? 온 상가 사람들 총출동 원숭이 잡으러 나간다. 어머 난리 났어. 워낙 빠르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미 그렇다 깨뜨려요 어째요. 순식간에 상가는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서울역 중심가에서 일어난 방배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신창원 원숭이 원숭이인가? 같은 애예요, 설마? 그럴 줄 알았어. 신창원 원숭이? 당연히 아니에요. 신창원 원숭이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종도 달라. 신창원 원숭이는 히말라야 원숭이고 방배동 원숭이는 필리핀 원숭이래요. 긴급 출동 119. 아 이제 원숭이까지 다 잡네. 이거 바꿔야 돼. 그러나 원숭이 잡기는 쉽지 않았다. 울창한 포플러 나뭇잎 사이로 보일락 말락. 나뭇가지 사이를 펄펄 나는 원숭이. 마침내 구조대는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작전 개시 대원들의 몸놀림이 빨라졌다. 왜 원숭이 엉덩이 맞지? 최후의 방법은 바로 물대포. 털을 찌르는 공격술. 하지만 원숭이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하는 고난도 작전이었다. 아니 아저씨들 갑자기 어디 가시는겨? 예? 하하 이번엔 녀석이 창고에 숨었구나. 아, 또 나무에서 떨어지네. 네. 잡았나 본데요? 자, 한 대원이 방수복에 놈을 싸가지고 나왔다. 마지막까지 캬캬 물고 핥혔던 원숭이 캬캬. 이놈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 놈의 정체는 5년생 필리핀 원숭이. 귀엽다. 이 구급대원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심지어 소방차 3대랑 소방구조 요원들이 20명이나 와서 저렇게 작전을 펼친 거예요. 제작전이었구나. 네. 이 원숭이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동물원? 네, 동물원에서 왔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애완용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있었고 손질이 잘 돼 있어 애완용으로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대요. 해봤네요. 원숭이 키울 수 있나? 그래서 원숭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살포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주민 찾기를 했는데 주인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키우는 게 합법이었어요. 합법이면은 찾았을 것 같고 불법이면 안 찾았을 것 같은데. 세상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 주인이 3명이나 나타났어요. 에? 그게 뭐야? 원숭이 키우는 네.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지금 여기서 지하철을 타는데 얘가 도망을 갔어요. 방배동에서요? 예, 방배동에서 찾아요? 같은 구간이잖아요. 4호선 사당역.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린 것 같아요. 아, 이 아가씨 웃기네. 원숭이가 지하철을 타? 같이 원숭이가 지하철을 탔다고? 그래도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일 수도 아닐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럼 2번을 보여드릴게요. 긴말 필요 없고 원숭이 주인은 나요. 자,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응? 증거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원숭이가 어째 이상한 것 같네요? 이건 얼굴이 틀리잖아요. 아, 그것은 원숭이하고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아니요. 아니, 살다 보면 원숭이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요. 아까 봤던 방배동 원숭이랑 얼굴이 약간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저 원숭이가 좀 더 깜찍해요. 근데 이 주인분이 하는 말이 더 웃긴 게 원숭이도 사람처럼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애기꼬치. 어떤 것 같아요?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증거가 있어요. 이 온돌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 사진. 증거가 있잖아요. 난감해진 이상희 씨. 원숭이 산책도 시켜주셨나봐요, 저분은? 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3명인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경찰 측에서도. 원숭이는 하나인데 주인은 3이래.
어떻게 옛날에 솔로몬처럼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숭이는 수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대로 주인이라고 자창한다라면은 그 개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벌금도 물고 또 원숭이도 압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세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아니라고 해요 서로. 아 집에 갔겠죠 뭐. 진짜 주인만 나타난 거지. 했는데 셋 다 동일한 주장을 해요. 내 원숭이가 아니야. 뭐야? 아 너무해. 네, 너무하지 않아요? 약간 그래도 도장에도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 그러니까. 키웠었으면. 키웠었던 사진도 있는데. 근데 며칠 뒤에 이 원숭이가 옮겨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동물원. 바로 서울 대공원으로 이제 대감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친구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나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이 1년 뒤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새 식구가 생긴 우리에서는 원숭이 가족들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찌찌는 정말 맛있어. 방배동 녀석도 여기선 행복할 것 같은데. 예, 여기입니다. 같은 고향 원숭이들이 사는 곳. 근데 정작 우리가 보고 싶었던 방배동은 없었다. 여기서도 녀석은 순환을 겪었다는데. 다른 원숭이들이랑 같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걸까? 또 탈출? 주인이 또 나타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방배동 원숭이는 따로 격리가 되게 됩니다. 대공원에 온 바로 그날 방배동은 왕초에게 얻어 터지고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저렇게 맛 끝나네요. 네, 이거 저놈의 녀석은 독방에 혼자 격리돼 있었다. 마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다가서자 바로 숨어버린다. 곤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살은 다른 원숭이들이 너무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을 시켜서 저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거래요. 완전 혼자가 된 거죠. 주인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럼 여기서 질문. 원숭이는 본인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주인이랑 행복하게 살았겠지. 근데 하필 이번 주제도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설계한 내용인 거지. 그게 가능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신 사진이에요. 나가도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TV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앉아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앉아 계신 상태로 돌아가신 당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발견 당시에도 이렇게 가부좌를 튼 상태로 주무시고 계셨대요.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노장님, 한번 말씀해. 노장님,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셔. 그러나 스님은 아직 살아계신 것만 같았다. 산매에 든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라고 계셔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주지스님은 암만 해도 애감이 이상하니까 저기 저 정안도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맥이 안 뛰어요. 가슴이 뜨셔요. 맥도 짚어보고 만져도 봤지만 스님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앉은 채 조용하셨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스님이 열반에 드신 걸 알았다. 스님이셨구나. 심지어 이분은 생전에 탄공 스님으로 불리셨대요. 평소에 서서 가려니 다리에 힘도 없고 나는 내 갈 때 앉아서 가련다라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하늘에서 그냥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셨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병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심장마비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병. 전혀 그게 없고 돌아가시기 전날도 즐거워하고 옛날 얘기하고 신도하고 또 팔씨름 한번 해보자. 우리 대성사님이 이기셨고 일반 상상을 초월하시죠. 돌아가시던 그날 그럼요. 발신까지 하시고 그날 저녁에 육성 녹음도 있고 생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호련히 열반하십니다.
근데 보통 팔씨름을 할 정도면은 막 그렇게 병약하거나 아픈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기력은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력이 있었던 것도 약간 기적인 게 이분 나이가 몇 세신 것 같아요? 80몇 중반? 심지어 연세가 진짜요? 8세. 그러니까 이때 방송 날짜로 따지면은 1881년에 태어나서 1998년 5월 22일에 가신 거예요. 엑사라고도 성인 나이로. 근데 약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생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에 있었던 영상이 있어요. 도대체 생전에 탄공 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이 118세, 불과 나이 114세. 그러나 나이를 믿을 수 없는 정정한 걸음걸이. 한 세기가 넘도록 불도에 정진해온 스님의 뒤에는 수많은 신기한 일화가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요. 탄공 스님이 열반하시던 그날 저녁, 노 스님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셨다. 그날 스님은 흥에 취해 노래까지 한 곡조 부르셨다는데. 열반하기 5시간 전 탄공 스님의 육성 노래.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제자 신도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지셨다는데 이 노래만 4번을 부르셨단다. 중요한 거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치, 술이지. 근데 이 잔치에서 술을 무려 젊은 사람도 동동주 5병을 갖다 와서 혼자서 쓰시고선 이 저기 했다면 그거 믿으실 분이 있겠어요. 술 냄새도 안 나십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왜 이제 평소에 일단 맥주를 120병 잡수시고 120병 맥주 120병에다가 동동주 5병을 거뜬하게 드실 정도면은 음주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120병인데 5병 마신 거면은 그날 아주 그냥 한 잔 마신 정도인데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4일 만에 딱 가야겠다. 4일 만에 딱 가야겠다. 25일 날. 그래. 25일 날 내려오면은 날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는 이런 말도 하셨대요. 세상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일이 없으니 이제 가겠다. 심지어 나는 자시에 떠나겠다 했는데 진짜 자시에 떠나신 거예요. 네, 12시.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을까? 5월 24일 밤, 자시가 지나고 새벽 예불 전 문안을 위해 신도들이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앉은 채 열반에. 내가 진짜로 마지막을 정할 수 있으면은 어떤 걸 준비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 보는 앞에서 그냥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좀 아끼던 분들 불러서 파티 한번 하고 그리고 저 영상 편지 남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족끼리 일단 시간 보내고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선님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서 영화 보고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키스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PPT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의 끝은 죽음이다. 네. 그럴 수 있죠. 너무 사랑하는 얘기를 한다 했어요. 여러분 다음 편 볼래 말래? 볼래.